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상희 시사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구속 전 모습을 드러낸 뒤 일주일 만에 언론 앞에 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혹시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끝나고 말씀하시나요? 보신 것처럼 김호중 씨는 기자들 질문에 거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가 뭘 끝나고의 시점에 문제가 있을 거고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끝나고 뭐 추정을 해보건데 일단 김호중 씨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 기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텐데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인지 아니면 지금 나온 보도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끝나고라고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이 메시지는 전 일반 대중을 향해서 한 메시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김호중 씨가 내놓은 메시지, 뭐 취재진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거의 원론적인 메시지,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잖아요. 예. 대중에게 사실 김호중 씨의 발언, 지금 어떤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잦은 말바꾸기,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호중 씨의 발언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김호중 씨 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팬카페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 복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 그 발언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뭐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어떤 사안이 완결되고 나면 복귀 이전에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겠다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지금 발언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날 이제 김호중 씨가 다리를 좀 절뚝이는 모습을 보여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원래 소속사 측은 발목이 좀 원래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긴 했었지만 이 형량을 위해 좀 뭐 연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호중 씨가 지난 3월에 한 예능에 출연을 했을 당시에 발목이 좋지 않다, 어렸을 때 다쳤다라고 하면서 정형외과를 찾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당장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예. 이걸 근거로 소속사 측에서는 김호중 씨가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아서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경찰이 김호중 씨가 운전하기 직전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술에 취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서 평소 걸음걸이에 대한 영상까지 제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혹시 김호중 씨가 뭐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무언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뭐 이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유치장에서 오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거나 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실제로 통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김호중 씨가 다리를 다친 의료 기록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걸음걸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경찰은 사고 당일 김호중 씨가 유흥주점 앞에서 비틀거리는 이런 영상을 공개하면서 음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 씨 측은 아니다. 원래 걸음걸이가 약간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과수가 내놓은 지금 법 보행 분석 감정 결과를 보면 사고 전에 비틀거리는 모습, 한 언론 보도로는 뭐 휘청거렸다라는 네. 표현을 쓰기도 했죠. 김호중 씨의 원래 걸음걸이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감정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김 씨가 이 사고 직전 비틀거리면서 차에 타는 CCTV 영상, 이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상황이죠. 이 구속영장에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취지였던 건데요. 지금 국과수에서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입장 다소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이 국과수 감정 결과가 이제 향후 재판
영향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에 지금 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고 네. 그리고 원래 이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추가가 됐었습니다. 음주 여부는 이 두 가지 혐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죄와 이 비틀거리는 영상에 대한 어떤 법보행 분석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죄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거로 입증이 되었을 때 처벌을 하는 범죄인데 경찰이 지금 음주운전죄를 추가한 근거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운전 당시에 0.03% 이상이 추정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음주량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역추산하는 계산 방법인데요. 경찰은 김호중 씨 개인이 술을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마셨는지에 대해서 특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근거로 음주운전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틀거리는 모습은 결국에는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좀 더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주치상만 하더라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엄격하게 바뀌어서 최대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면 6년까지도 지금 양형을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실형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김호중 씨는 합의를 하고 이 차를 팔고 금주를 한다는 반성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보여야지 형량을 좀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 일부 또 극성 팬들의 도 넘은 행동 때문에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웅 씨가 등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명웅 씨와 김호중 씨 사건 아무 연관이 없는데 네. 김호중 씨의 극성 팬 A 씨가 30일 이 이명웅 씨 콘서트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영웅아, 아무리 돈 벌고 싶어 공연하고 싶어도 지금 꼭 공연해야겠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친구 입장이 어떤지. 그런데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명웅 씨가 아니라 가수 김호중 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명웅 씨 이 콘서트는 이미 팬들하고 약속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연 이후에 공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진행 요원이라든지 또 팬클럽의 선행까지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 같은 시기에 이명웅 씨에게는 칭찬이 쏟아진 반면에 지금 김호중 씨는 뭐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명웅 씨에 대한 시기심에 반로해서 이런 도 넘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M1 이명웅 씨를 거론하면서 어긋난 팬심으로 대중들의 눈살 상당히 찌푸려진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도망쳤는데요. 13시간의 추적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0대 박모 씨인데요. 당시 박 씨 이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6시 50분경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에 휴대전화를 끈 채 달아났는데요. 검거 장소인 남태령까지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동수단을 수차례 바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에서 도중에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도 했고요. 또 네. 걷기도 했습니다. 긴팔 옷을 벗어버리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정황도 드러나는데 경찰은 교제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당시 남성은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이 압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범행 왜 저지르신 건가요? 무슨 관계십니까?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범행을 왜 도주하셨습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우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네.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이별 통보에서 범행 저지른 건 맞나요? 네, 요즘 자꾸 교제살인 사건을 참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이 되는 걸까요? 저는 교제살인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이런 용어도 사랑하는 사이에서 어떤 사랑 싸움처럼 혹시라도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까 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교제하는 사이에서의 어떤 소유욕이라든가 정복욕 이런 것들이 비뚤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지배하고 제압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뭐 비단 뭐 연령이라든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교제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요. 가정폭력이라든가 스토킹 처벌법은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법률을 규율하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스토킹 행위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즉각 그 자리에서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 형법으로 폭행죄 같은 것들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전히 이 반의사 불벌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찾아가면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찰이 와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법으로 따로 규율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것들을 나중에 뭐 신청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분리를 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마련 더해서 심리적인 어떤 치료라든가 지원 같은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어도 대표가 어제 하이브에 화해 손길을 내밀었는데 어제 기자회견과 또 지난 기자회견 영상 함께 비교해서 보시죠.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근데 들이 내가 명예가 중요한 걸 알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니네 잘 됐다. 나 모르겠다. 그냥 죄송해요. 뭐 어디에 제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억울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진 얘기해주세요. 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배신에 대해서 저도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가 실제로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에 더 척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이제 어도어로 2년에 이뤘던 성과가 탑 보이 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냈던 성과를 이제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거든요. 보신 것처럼 민희진 대표는 지난 1차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어제 기자회견 때는 굉장히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기자회견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감정에 상당히 북받친 듯한 언행이 화제가 되면서 민희진 대표 쪽으로 여론이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완전히 달라졌죠. 본인이 기자회견 당시에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인사드리게 돼서 가벼운 마음이다.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홀가분함이 있다. 차분해진 어조에 또 밝아진 표정이 눈에 띄면서 같은 사람이 맞느냐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 사실 민희진 대표의 해임 가능성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측근 2명이 어제 해임이 됐죠. 네. 그리고 3명의 이사진, 새로운 3명의 이사진은 하이브 측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를 탈피하고자 저렇게 밝은 모습을 억지로 보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방금 들으셨겠지만 민 대표 어제 기자회견에서 탑 보이그룹이 5년 내지는 7년 만에 낼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냈다.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근데 민 대표의 바람대로 앞으로 하이브와의 타협점 찾을 수 있을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 대표 입장에서는 타협점을 지금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상황일 거고 저는 타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희진 대표는 아까 권상희 평론가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사진이 모두 다 하이브 사람으로 과반 이상의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표직함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대표 이사에서는 내려놓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건건이 중요한 업무 결정을 할 때마다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타협의 손길을 건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도 어쨌든 배임으로 형사처벌 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배신 행위가 있다고 법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속은 쓰릴 겁니다. 그렇지만 어도어는 결국엔 뉴진스죠. 네. 그런데 뉴진스에 대한 홀대 이론도 번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뉴진스의 팬덤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민 대표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내가 배신 행위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서 이 손을 잡지 않고 계속해서 뉴진스와의 어떤 불편한 어떤 동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뉴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비치게 되면 연예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동거, 5월 동주 상황이지만 표면적으로는 타협하면서 협력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이브 측은 아직 입장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하이브의 속내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하이브 측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배신 행위에 대한 언급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런 배신 행위에 대해서 속이 쓰리고 화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 경영은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뉴진스 팬덤의 눈치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 입장에서도 어차피 어도어가 자회사기 때문에 뉴진스가 잘 된다는 것이 하이브에 결코 불이익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진스가 지금 도쿄돔 공연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사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어제 그 민 대표가 입었던 노란색 재킷 차림에 이 머리를 뒤로 묶은 그 모습이 또 이게 또 뭐 미니진 룩이라고 해가지고 또 엄청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1차 기자회견 때 입었던 옷과 또 썼던 모자 모두 완판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당시 판매 가격이 55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금 2배가 넘는 120만 원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민희진 대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셀럽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셀럽 반열에 올라섰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